박선영의 시네타운.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서 12살 샘과 수지는 아무도 살지 않는 바닷가로 둘만의 캠핑을 떠나요. 수지는 가방 한가득 도서관에서 훔친 책을 넣어오죠. 그리고는 귀여운 변명을 해요. 나쁜 짓인 거 알지만 책과 나 사이에 비밀을 만든 거야. 가끔 그런 비밀 좋아. 슬플 때 기분 전환이 되거든. 그래요. 뒹굴뒹굴 주말에는 비밀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불과 나 사이에, 냉장고와 나 사이에, 휴대폰과 나 사이에 정말 혼자 놀기엔 이 비밀 만들기 놀이가 딱인 것 같아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토요일입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요.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서 골랐어요. 르 땅 라무어였습니다.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는 발칙한 12살짜리들의 로맨스 문라이즈 킹덤이에요. 웨스 앤더슨 감독 작품인데요. 전작들이 뭐였지? 하고 문득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있죠. 왠지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는 장면들이 너무 다 예뻐서 그냥 캡처하면 휴대전화 바탕화면 되고 사진 엽서 되고 막 그렇잖아요. 왠지 이분 집에 가면 뭔가 그 냉장고에 다 쫙 줄 맞춰서 정리돼 있고 콜라 캔도 아주 그냥 정렬이 쫙 칼에 베일듯이 돼 있고 완벽하게 뭔가 각 잡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양말에 땀 차 있으면 되게 미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 영화 문라이즈 킹덤에서 진짜 깜찍한 연기를 보여줬던 아역 배우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에도 나오죠. 맞다 하고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 감독 차기작은 뭘까 봤더니 이번에는 강아지를 주제로 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영화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아일 오브 독스라고 이미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받았고요. 아타리라는 소년이 일본의 쓰레기 섬으로 유배된 개들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얘기래요. 또 배경이 일본의 쓰레기 섬이 되려나요? 뭔가 아니면 환상의 어떤 그런 공간이 되려나요? 이미 북미에서는 개봉을 했고요. 3월 23일에 우리나라는 아직 개봉 날짜가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것도 또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이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라이즈 킹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1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랑통닭,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안타증권, 프롬바이오, 영화 바람, 세종 리더스폴의 라피에스타 양산, 라이프 플러스 하나생명, 도드람푸드, 여행박사, 동일스위트, 오로나민씨, 경기도시공사,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쉐보레, 현대오일뱅크, 태양자동문이 함께합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세요. 정유진 씨가 멜로 영화를 혼자 보러 갔는데요. 슬픈 씬이 나오니까 막 눈물샘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앞뒤 좌우 할 것 없이 아주 우는 여친들 남친들이 달래주느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닭똥 같은 눈물즙을 혼자 뚝뚝 흘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화 볼 때는 사이드 제 구석 자리에 앉는 걸로 하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살면서라니까 되게 이상하네. 제 인생에서 혼자 처음 본 영화가 데스티네이션이었어요. 그 무서운 영화. 왠지 모르겠는데 난 저 영화를 지금 봐야겠어 해가지고 혼자 그냥 갔어요. 와, 진짜 내 양쪽에서 그렇게들 막 안기고 달래고 나는 막 옆에 팔걸이 붙들고 다시는 제가
다시는 무서운 영화 따위 혼자 보지 않겠다고. 아니,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절대는 어떠한 영화도 혼자 보지 않겠다 했지만 뭐 살다 보니 혼자 볼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타협을 하고 내가 무서운 영화만큼은 혼자 보지 않는다라고 다시 정했죠. 정유진 씨 동병상련이네요. 네, 그 마음 다 알죠. 다 알아. 구석자리에 앉아도 마음 횡할걸? 장난 아닐걸요? 벽이 있어도 벽이 미울 거예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우리 혼자 잘 해내자고. 알았죠? 힘내요. 오윤정 씨는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보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혼자 보긴 싫은데 취향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 보세요. 아니, 취향 안 맞는 사람이랑 보는 게 난 더 싫더라고요. 아니면 친구랑 서로 딜을 해요. 너 참아, 나도 한번 참을게. 이런 식으로. 이게 취향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더이다. 입만 맞는 사람 만나는 것만큼. 자, 우리 오윤정 씨, 정유진 씨 제가 모두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 기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박선영의 스네타운 노래 한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커플들이 들으면 좋은 노래 하나 좀 제가 띄워드릴게요. 클래식에서 흘렀던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띄워드릴게요. 이 곡 듣고 바로 우리 김세윤 씨 만나죠.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의 호가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3919님이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모르겠을 땐 영애 씨의 인별그램을 봐요. 매달 올리는 영화 순위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이래요. 그게 뭐라고 영화 순위를. 저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혼자 되게 힘들어요 올릴 때. 네. 왜요? 순위 뽑는 거 그런 거 잘 못해서. 그러니까 나만의 순위이신 네, 올리시는 나만의 거잖아요. 순위일 뿐인데도 내가 얘를 1등을 주면 2등인 얘가 서운해하지 않을까라고. 네, 그런 마음으로 힘드실 줄 알았어.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1등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까지도 신경 써서 약간 그 중간쯤 어디매에서 왜 제 SNS에 올리는데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3658님은 정말 의식의 흐름 같은 다음 영화 힌트 들을 때마다 깜놀하고 있습니다. 녹색창에서 열심히 검색하면서 공부하듯 듣고 있어요. 네, 그냥 들어주세요. 무슨 공부는 무슨. 네. 아니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사실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스포트라이트 영화를 봤고요. 네. 거기에 이어지는 힌트가 뭐였었죠? 네. 레이첼 메가담즈. 그렇죠. 네. 그렇죠는 뭐죠? 그렇게 한참을 다른 배우 칭찬하셨는데 네. 레이첼 메가담즈였죠. 레이첼 메가담즈.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신문사였는데 이번 주에는 방송국. 스포트라이트는 기자였지만 이번 주엔 PD.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였지만 이번 주엔 데이브레이크. 이 정도. 혹시 뭐 좀 부족할까봐 해리슨 포드라는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네. 어떤 추측 문자들이 왔을까요? 아직 김세윤 영화 애호가님이 나오시지도 않은 시간에 보냅니다 하고 11시 5분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550님이 감으로 던져봅니다.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네. 네. 여러 번 땡을 치신 이유가 있죠. 이거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우리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3550님 복습해 주세요. 네, 이거는 단지 오답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3896번님 마이클 키튼의 버드맨이요. 틀려도 언젠가 다뤄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해주시겠죠. 좋은 영화죠. 2805님 레이첼 메가담스가 힌트 아닐까요? 그렇다면 닥터 스트레인지?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레이첼 메가담스 영화는 아니죠.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 영화죠. 네,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키워드가 될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닌 그렇습니다. 것으로. 남궁을님이 굿모닝 에브리원. 살짝 뻔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뭔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싶어졌어요. 아주 이 감상평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실제로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이런
이런 류의 감상평이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화 보고 괜히 기분 좋아졌어요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네. 뭔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졌어요라는 감상평이 의외로 많은 영화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남궁을 씨를 포함해서요. 또 5808님은 제일 먼저 굿모닝 에브리원이죠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 7824님 예전 남자친구랑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 남자친구는 지금 누구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잘 사나? 하고 네. 보내주셨어요. 자, 앞서 소개한 남궁을님 포함해서 세 분께 왕만두 세트 드릴게요. 어느 방송국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좀 재밌었을 그리고 텐데. 뭐로 일하고 계시는지도 그렇죠. 계속 좁혀나가는 마음. 네. 이런 거 기술직인지 네, 뭐 카메라인지 기자인지, 네. 경영진인지 힘내세요. 아니 그리고 왜 내가 함부로 왜 위로를 했죠? 더 잘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영진이면 예전에 사귄 게 좀 오래전에 사귄 거 아닐까요? 아닌가? 최근에 연애할 수도 있구나. 네, 그럼요. 네. 저희 편견일 수 있죠. 아, 역시 우리의 상상력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 오늘의 영화는 바로 굿모닝 에브리원인데요. 스포트라이트에서 좋은 배우들 진짜 많이 봤었죠. 그리고 키워드는 레이첼 메가담스로 이어질 거 알았고요. 레이첼 메가담즈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저만의 작은 숲인 거죠. 네. 리틀 포레스트. 네. 그냥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가끔 레이첼 메가담즈 영화를 보는 걸로. 네. 네. 그럼요. 저에게는 일종의 잠깐만요. 저에게는 일종의 크렘 브릴레. 뭐 여기에 루니마라가 갑자기 등장하면 루니마라는 저희 5구. 네. 그러니까 저만의 작은 숲에 있는 나무인 거고요. 네. 저만의 작은 숲에 나무가 한 12,000그루쯤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아끼는 나무가 레이첼 메가담즈 나무, 네. 루니마라 나무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원래 이 굿모닝 에브리원의 역할을 원래 리즈 위더스푼이 할 뻔했대요. 할 뻔해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즈 위더스푼 굉장히 좋은 배우고요. 네. 하지만 저는 와일드에 나온 리즈 위더스푼을 좋아하기 때문에 굿모닝 에브리원은 레이첼 메가담즈가 나오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었다라고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역할은 레이첼 메가담즈였기에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근데 본인은 이 영화를 되게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대요. 왜요? 왜냐하면 뜻밖에도 자기는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고 나는 코미디를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좀 로맨틱 코미디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코믹함을 깔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난 코미디 영화 못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발을 빼는 것을 감독이 계속 밥 사주면서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해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준 덕분에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니 뭐 로저 미철 감독님께 떡이라도 권하고 싶은 마음이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굿모닝 에브리원이 오늘의 영화인데요. 네. 어떤 영화죠?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방송국이 무대고요. 처음에 레이첼 메가담즈가 연기한 베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작은 지역 방송국에서 열심히 시청률이 안 나오지만 뭔가 열심히 하다가 해고당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모든 방송사에 이력서를 넣고 이렇게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때 IBS라고 하는 꽤 큰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게 돼요. 거기에 아침 쇼, 그러니까 모닝와이드 같은 프로그램인 거죠. 네. 데이브레이크라는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아달라. 책임 프로듀서를 맡아달라. 28살 PD에게 그런 제안이 오게 되는데 그럴 만한 것이 데이브레이크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뭘 해도 상관없는 프로라서 이제 이 베키를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 베키가 이 시청률이 떨어진 프로그램을 맡아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야기가 굿모닝 에브리원이라는 작품이죠. 자, 오늘의 영화 굿모닝 에브리원 여기까지만 듣고도 여기에 이어질 다음 영화 감 왔어 하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모두 세 분께
와, 롤케이크 앤드 쿠키 세트 드리겠습니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예요. 이건 뭔가 영화랑 어울리는 선물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고민했어요. 우리 박근희 작가가. 네. 어떤 노래 일부 끝곡으로 들을까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에 이 노래가 흐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고요. 뉴튼 포커너의 Gone in the Morning. 전영의 시네타운.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에띠 영화효가 김세윤 씨와 함께 굿모닝 에브리원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에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작가 노팅힐 감독. 네, 그리고 레이첼 맥아담즈는 그 풀샷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이앤 키튼과 해리슨 포드와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한국에서나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레이첼 맥아담즈 혼자 크게 그냥 딱 그걸로 충분한 영화를 한국에서는 이게 어바웃 타임이 개봉하기 전에 한국에 소개된 작품이다 보니 레이첼 맥아담즈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인지도가 있지 않았죠. 그래서 크게 대중적이지 않았을 네, 때라. 해리슨 포드, 다이앤 키튼과 같이 세 명이 동시 주인공인 걸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도 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작가 글씨가 레이첼 맥아담즈 얼굴보다 더 커요. 그리고 노팅힐 감독 이게 딱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약간 재밌는 이야기가 레이첼 맥아담즈는 원래 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출연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앤 해서웨이가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방금의 그 네. 발언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객관적이었구나라는. 네. 레이첼 맥아담즈가 세상 모든 좋은 배역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생각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레이첼 맥아담즈는 굿모닝 에브리원의 역할이 딱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제가 솔직히 돌아보건데 제가 레이첼 맥아담즈와 처음 사랑에 빠진 영화가 이 영화 같아요. 네. 그 전에 뭐 시간 여행자의 아내도 물론 저는 재밌게 봤고요. 네. 이 여배우 뭐지? 라는 물음표를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붙였다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느낌표로 바꾼 영화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레이첼 맥아담즈의 그 매력이 좀 가장 잘 살아난 작품이고요. 그때부터 제가 레이첼 맥아담즈 시스루뱅 헤어스타일이 이제 계속 그때부터 저에게 시작된 저의 최애 아이템이 된 거고요. 그 말씀을 해주신 이후부터 저는 계속해서 시스루뱅을 할 때마다 죄인의 마음으로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예. 충분한 자격을 갖고 괜찮아요. 있습니다. 더듬지 말고 넘어가세요. 빨리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작가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원작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작을 각색한 시나리오 작가 같은 작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작가는 로런 와이스버거라는 작가고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그 보고에서 일했던 경험을 갖고 쓴 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화로 옮기면서 원작하고 느낌을 좀 다르게 옮겨서 어쨌든 영화가 크게 성공을 했죠. 네. 근데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에일린 브로시 맥켄나라는 작가예요. 여성 작가고요. 근데 이분의 필모그래피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일관성에 있어서는 지금 할리우드 작가 중에 가장 그 뚜렷하게 한계를 가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를 각색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사라 제시카 파커가 나왔던 영화죠. 네. 그리고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쓴 두 작품이 27번의 결혼 리허설. 그다음에 굿모닝 에브리원의 원작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썼죠. 그러니까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27번의 결혼 리허설, 굿모닝 에브리원을 다 묶어서 무슨 장르라고 부르냐면 보통 칭릿이라는 장르로 부르죠. 그게 이제 소설을 부르는 장르이기도 하고 네. 영화를 부르는 장르이기도 한데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칙릿이라는 장르를 쳐보시면 20대, 30대 여성의 일과 사랑을 그린 이야기라고 이제 딱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굿모닝 에브리원 느낌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20대, 30대 여성이 일도 잘하고 싶고 사랑에도 성공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들이 요때 한참 반짝 많이 만들어질 때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20, 30대 여성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제가 왜 좋아하는지 저는 이 작품들을 다 재밌게 봤단 말이죠.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는 못 봤습니다만 27번의 결혼 리허설도 심지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왜 이럴 때 남자가 하는 여자에 이입해서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 길이 없으나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20, 30대 여성에게는 일종의 판타지이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그걸 좀 슬프게 말하면 먼저가
난 틀렸어. 라는 느낌으로 영화 속 주인공들을 보는 느낌이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현실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리고 이렇게 잘 풀리지 않지만 적어도 영화 속에서만큼은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그러면서도 연애도 놓치지 않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느끼는 일종의 그 대리만족이 있는 거고요. 네. 마치 그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가 나중에 그 자기의 진실을 깨닫고 탈출할 때 모두 박수치는 것 같은 네. 그걸 지켜보는 그 수많은 시청자의 심정으로 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굿모닝 에브리원 역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앤 하세웨이 같이 레이첼 메가담지의 고민을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 엄마가 딱 두 장면 나와요. 이 영화에. 이 영화의 주인공 베키 엄마는 딱 두 장면 나오는데 네.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에서 하는 얘기가 이 베키가 이제 해고당한 뒤에 왔을 때 잔인한 얘기를 하죠. 꿈이 있는 건 좋아. 너는 어릴 때부터 투데이쇼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 8살 때는 그게 참 귀여워 보였어. 18살 때도 그러니까 당차 보였지. 28살에도 그 모양이니 창피해 죽겠다. 그래서 상처받기 전에 현실에 눈 뜨란 말이야. 넌 그거 안 돼. 라고 엄마가 잔인하게 네. 말을 하는 거죠. 네네. 그 말을 듣고도 역시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IBS라는 방송국에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그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엄마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약간 내 삶에도 이러한 장면이 살짝 스치웠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굿모닝 에브리원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응원하면서 재밌게 보는 게 바로 이 장르의 장점이고요. 네. 이거 사실 뻔하잖아요. 이런 장르. 다른 장르 호러 영화도 물론 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칭릿 장르도 뻔하기로 따지면 이보다 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명랑소녀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네. 있죠. 명랑소년 많은데 네. 의외로 또 캔디 같아서 많은 남자들이 또 이 주인공을 또 좋아해 주죠. 그리고 처음에 뭔가 덤벙덤벙하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세상 잘하고. 나중에 보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꼭 자기가 헤맸을 때 모습을 똑같이 한 어떤 신입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잘생긴 훈남이 꼭 등장하고 그렇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정말 더 이상 뻔할래야 뻔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제 클리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클리셰에도 클래스가 있다. 오. 네,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영화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뻔한 관습대로 영화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갖고 그 영화가 뻔하다 안 뻔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뻔한 관습을 어떻게 써먹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지루하지 않게 보는 영화가 있고 영화 시작할 때 클로징을 예감하며 지루하게 보는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영화는 클리셰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게 감독 로저 미첼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노팅힐을 만든 감독이시잖아요. 네. 노팅힐처럼 뻔한 영화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야기 자체가. 하지만 그 뻔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정말 뻔하지 않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서 이 굿모닝 에브리원은 한마디로 다 떠나서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다한 일이죠. 네. 영화가 할 일 중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킬링 타임이 용이란 영화를 쓸 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죽여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죽인 다음에 살려놓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일단 좀 기분 좋게 보고 주인공이 힘들어해도 관객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으면서 약간 그 힘든 걸 이렇게 좀 관망하는 정도의 주인공은 어떤 그런 그 고통을 겪고 그걸 다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자체가 그냥 행복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잘 풀려가는 이 주인공을 보는 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유머 코드도 굉장히 그 제 취향에 맞는 수준의 과하지 않은 유머 코드가 들어가 있고 저는 해리슨 포드와 다이앤 키튼의 근래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와 다이앤 키튼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데이브 레이크의 공동 진행자로 출연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 있는 레이첼 메가담즈의 그 정말 난감한 상황들이 영화의 주요한 웃음 포인트인데 전 해리슨 포드의 그 수많은 연기를 다 봤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자기한테 딱 어울리는 배역이 있을까? 정말 잘 어울려요. 예, 다이앤 키튼도 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캐릭터가 나올 수 있을까? 연기 호흡만 봐도 저는 재밌고요. 저는 물론 라디오 방송국 일은 많이 했지만 TV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TV 쪽은 약간 좀 저런가? 그런 환상도 채워주셨어요. 네, 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봤어요. 근데 그 방송국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팩트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런 류의 영화들 중에서는 그나마 방송국 내부 그 세부 묘사에도 디테일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 기억에도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방송국 건물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 데이 브레이크 이제 이게 총 책임 프로듀서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그 밑에 훨씬 나이 많은 분이 실제로 이제 그 연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약간 머리 하얀 분이 계속 실제 연출을 하는 감독으로 출연하는데 그분은 실제 당시에 미국의 그 유명한 코미디 쇼죠. SNL 실제 연출자가 영화 속 연출자로 출연하고 SNL의 실제 조연출이 영화 속의 데이 브레이크 조연출로 출연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방송을 연출해 나가는 그 장면 자체는 그 실제 PD들이 만들어낸 그 자연스러운 디테일이 묻어날 겁니다. 자, 오늘 김세윤 씨가 가지고 오신 영화 굿모닝 에브리원이고요. 어떤 음악으로 이을까요? 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 뉴저지에 있던 베키가 뉴욕에 방을 구할 때 또 뭐 대충 막 꾸민 것 같은데 방이 예쁘잖아요. 이런 영화에서는 네. 그냥 막 꾸민 것 같은데 뭔가 힙해. 네. 그때 나오는 곡이고요. 파올로 누티니의 New Shoes. New Shoes 듣고 왔어요. 청취자 6831 번호 쓰시는 분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다이앤 키튼 그리고 중후한 매력 날리는 해리슨 포드 보기만 해도 설레요 하고 네. 보내주셨어요. 근데 다이앤 키튼과 해리슨 포드는 거의 동시대에 거의 각각 최고의 자리에서 연기 활동을 한 사람인데 함께 출연한 영화는 이게 처음이래요. 네,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동시대를 살았지만 다이앤 키튼은 지적인 작가주의 영화에 계속 출연하고 있었고 나는 뛰고 구르고 자빠지는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출연할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이번에야 지금이라도 만나게 돼서 기쁘다라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느낌이 톰 행크스하고 메릴 스트립도 이번에 개봉했던 더 포스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데뷔 때 잠깐 하고 나서 나중에 히트해서 만나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배우가 영화에 출연하는데 그들이 맡은 캐릭터가 이런 칭릿 영화, 이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이 두 배우가 녹아든다는 게 저는 어쨌든 이 영화, 그러니까 로저 미첼 같은 감독을 뭐 스필버그나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데이비드 핀처 같은 감독과 같은 반열에 올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만 저는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저 미첼 감독은 약간 이쪽 분야에서는 그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감독이고 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토니 스콧 감독이 계셨거든요. 리들리 스콧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고통받으신 감독님입니다. 리들리 스콧은 맨날 거장거장 그러는데 토니 스콧은 약간 가벼운 상업영화나 만드는 감독으로 치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가벼운 상업영화가 뭐 탑건부터 시작을 해서 폭풍의 질주, 뭐 트루 로맨스 뭐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었는데 늘 그런 취급을 받아서 사실상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란 건 토니 스콧의 영화를 보고 열광하면서 영화라는 장르의 매력을 알게 됐거든요. 리들리 스콧보다는. 네. 블레이드 러너는 그때 좀 어려웠고 약간 저에게는. 처음을 리들리 스콧 감독 걸로 시작했으면 네. 영화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니 스콧이나 로저 미첼 같은 감독이 저는 충분히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굿모닝 에브리원을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날에 약간은 대책 없는 해피엔딩과 약간은 정말이라고 믿고 싶은 삶의 희망을 영화에서나마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냥 보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영화라서 골랐습니다. 네. 굿모닝 에브리원 오늘 함께 무비오시티에서 만났고요. 여기 이어질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로저 미첼 감독님 가야죠. 네. 네. 로저 미첼 감독님 영화 괜찮은 거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파리스. 네. 굿모닝 에브리원의 배경은 뉴욕이었거든요. 네. 뉴욕과 파리는 왜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도시인데 왜 약간 좀 짝꿍 같을까요? 맞아요. 약간 뉴욕 다음에 왠지 파리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파리, 네. 세 번째는 허니문. 네. 로저 미첼 감독과 파리, 허니문. 이 파리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네. 그리고 허니문. 네.
이 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노래를 힌트로 골랐는데요. 네. 마지막 노래는 블랙팬서에서 네. Pray For Me라는 노래를 골랐는데 제목이 힌트가 아니고요. 네. 예, 가수가 위켄드. 위켄드와 켄드릭 라마가 함께한 Pray For Me가 마지막 힌트입니다. 자, 로저 미첼 그리고 파리, 허니문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곡이 파리라고 했으면 되는구나. 이걸 제가 괜히 파리라고 해갖고 이게 다른 거랑 헷갈릴 아니요, 뻔했구나. 페리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윤 씨 오늘도 정말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요. 영화 블랙팬서에서 흘렀던 곡인데요. The Weeknd와 켄드릭 라마가 함께한 Pray For Me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